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 세종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청약자분들은 어떤 타입을 골라서 신청할지 결정하기 전에 여러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세종자이 같은 경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나 대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전화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 대기자분들 중에서 일부지만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 4일 전부터 몇 통화를 받았는데 근처에 이제 화장터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터가 아파트의 향후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그런 문의를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거주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청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 전세가 제대로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몇 분이 화장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문의를 하셨었는데 세종자이더시티의 현장은 이 위치입니다. 현장 위치의 바로 북쪽이랑 동쪽을 거쳐서 세종골프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세종골프장의 북서쪽으로 은하수공원이라는 화장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세종자이 현장이랑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아파트에서 보이는 게 아니냐, 혹시 화장터에서 나오는 이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이 세종자이 현장이랑 은하수공원 사이에는 이 세종골프장이 크게 위치하고 있고 세종자이의 단지 배치도나 향들을 봐도 이 은하수공원 자체가 세종자이의 미래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몇 프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세종골프장에서 농약이나 나쁜 물질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그런 또 걱정도 하시긴 하는데 그런 걱정되는 부분보다 세종골프장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라는 요소에서는 큰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자이더시티의 미래가치의 이제 장점을 볼 때는 이 세종자이의 미래가치를 판단할 때는 꼭 눈여겨보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세종자이 북쪽에 위치한 연세면 와천리 일대 84만여 평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만드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향후의 이제 미래가치랑 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가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종시 중에서도 이번에 부장하는 세종자이가 포함되어 있는 육생활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국토부의 이제 산업단지 계획이 이미 승인이 됐고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2021년이 목표입니다. 이 세종 국가산단 같은 경우 세종자이 현장이랑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세종시 중에서 특히 6생활권이나 향후에 개발될 5생활권 같은 경우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리고 세종자이 같은 경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세종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종자이 현장은 6-3 생활권 산울동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6- 생활권에 있는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2월 달에 엄청난 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종자이 인근에 실거래가나 전세 가격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해밀동 6-4 생활권에 작년에 입주한 마스터힐스 아파트예요. 그리고 6- 생활권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1생활권, 그 밑에가 2생활권, 그리고 대전과 가까운 쪽에 위치한 게 보람동, 소담동이고 정부 종합청사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시청은 3생활권인 보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롬동, 다정동, 이번에 이제 주상복합단지로 입주하고 있는 나성동, 도담동, 3생활권의 보람동, 대평동,
이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세종시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6다시 생활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1생활권의 고운동, 아름동, 종천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주한 6-4 생활권의 마스터힐스 같은 경우는 세종시 전체 기준으로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세종시에서 개발 예정인 지역이 세종자이제 현장에 있는 6-2 생활권 바로 옆쪽에 있는 6-2 생활권, 6-1 생활권, 그리고 의료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개발될 5생활권입니다. 이 향후에 개발될 5생활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사 이하로 구성될 확률이 많고, 현재는 2생활권이랑 3생활권이 세종시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이 6-3 생활권의 미래 가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준공되고 초반에는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가 과연 잘 나갈 건지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이제 세종자이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6-2 생활권에 작년에 입주한 이 마스터힐스 아파트예요. 해밀마을 1단지, 해밀마을 2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월세 실거래가만 먼저 살펴보면 해밀마을 1단지 같은 경우 3월달에 112타입 같은 경우 4억 9천, 4월달에는 84타입이 4억, 6월달에는 112타입이 4억 3천에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고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해밀마을 2단지의 전월세 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월달에 102타입 같은 경우 4억 2천, 2월달에 이제 84타입이 3억 8천, 4억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되어 있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현황을 보면 전세 매물 자체는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해밀마을 1단지에 매매로 112타입이 8억 9천, 해밀 2단지 같은 경우 84타입이 9억 5천에 단 2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3, 4년 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이나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대비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세종자이 같은 경우 비록 이제 실거래 의무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여건이 되신 분들은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예상해 볼 때 입주 시에 전세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자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이전 특공이 폐지되고 첫 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중대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추첨제에 관심도 많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세종자이 같은 경우는 50%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한 상태에서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게 예상이 됩니다. 이 세종자이의 분양 결과에 따라서 세종시의 청약제도가 바뀔 게 예상이 되고 벌써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에 몇 개의 기사가 벌써 나왔는데 공무원 특공이 폐지 이후에 세종시에 투기 몰릴라, 국토부 청약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세종거주 50%, 전국거주 50% 청약기준을 손보나, 일반 분양이 급증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투기 수요가 청약 경쟁을 심화할 게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벌써 여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청약제도 개편의 분기점이 될 게 세종자이더시티의 청약 결과인데, 근데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청약 결과가 나오면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국 청약자분들의 대거 청약 참여로 기타 지역의 경쟁률은 몇천 대 1 나올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거고, 현재 세종시의 청약제도는 개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세종시청의 입장이 다르고 행복청의 입장이 다르고 국토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세종시의 이제 청약시장 개편 고려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세종자의 청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현재 이제 전국 50%에 배분되는
이 규정 자체가 개선될 확률이 많습니다. 전국 50% 비율을 축소를 하든지 세종시 50% 비율을 확대를 하든지 충청권의 비율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은 이 주택법 이제 개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번 세종자의 분양 이후에는 세종시에도 거주 의무가 생기게 청약제도가 개편될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강제 조항이고 이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면 기타 지역에서는 청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종자의 분양이 끝나게 되면 청약제도 개편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자유자치지 분양이 거주 의무가 없는 마지막 분양이라는 것을 전국 청약자분들은 참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자유 청약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7월 27일이 특별공고 신청이고 수요일인 7월 28일이 일반 1순위 인재 청약 신청인데 오늘 언급해드린 장점과 단점들도 고려를 해보시고 세종시 전체의 미래의 발전 방향도 분석을 해보시고 그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가점에 맞는 청약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